화신그룹의 면접장.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정중앙,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바로 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총괄대표 강태준이라는 명패가 번쩍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지원한 직책은 바로 그 대표의 비서였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 강태준. 한때는 제가 먹여 살리던 백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상장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저와 강태준은 해외여행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서울에 산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귀국 후 자연스럽게 감정이 싹 터 연인이 되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강태준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제 좁은 자취방 문 앞에 나타났던 그날. 그는 초승달처럼 눈을 휘며 제게 다가와 와락저를 껴안았습니다. 서아야, 나 좀 재워주라. 그렇게 그는 제 좁디 좁은 자취방에 뻔뻔하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다정했고 요리까지 잘했죠. 초반에 우리는 정말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 들어온 후로 그는 계속 무직 상태였습니다. 제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헤어지게 된 마지막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파티와 술자리를 즐겼고 그 때문에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저까지 직장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를 먹여 살리는 건 고사하고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았죠. 저는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붉어진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냐고.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을까 봐 두렵다는 말을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너랑은 그냥 장난이었어. 그날 밤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더 이상 강태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어주던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인생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멍하니 면접관들의 초기 질문에 대답하던 중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지원자의 커리어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강태준과의 추억으로 가득 찼고 통제력을 잃은 제 입에서 엉뚱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모님이 되는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면접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선가 푹 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고 있었습니다. 스폰서 잡아서 신분 상승이라도 하고 싶다, 이건가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줘.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아, 아닙니다. 제 말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제 집처럼 여기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차가운 콧방귀 소리와 함께 면접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저는 화신그룹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이 제게 복수하려는 걸까요?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는 속셈일까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연봉 액수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전 직장의 2배에 달하는 월급이었습니다. 까짓것 조금 괴롭힘당하면 어때? 돈 앞에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저는 제 인생이 순탄치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면접 때 뱉었던 사모님 발언은 제가 입사하기도 전에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제 면전에 대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윤서아 씨, 나중에 진짜 사모님 되면 저 좀 챙겨주세요. 파이팅!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겁먹은 새처럼 흩어졌습니다. 이 배신자들. 결국 그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저를 가리키며 자신의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대놓고 그의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얀 셔츠는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잘 재단된 검은 바지는 오직 저만이 그 진가를 아는 탄탄한 다리 라인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꿀꺽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강태준은 잠시 멈칫했을 뿐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태준과 헤어진 후 얼마 안 가 후회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거죠. 한번 최고급을 맛보고 나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 최고급이 강태준 같은 절경이라면 더더욱요. 내 비서로서 명심해둬. 앞으로 24시간 휴대폰 끄지 말고 부르면 즉시 대기할 것. 저는 속으로 그를 욕했지만 겉으로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야근 수당은? 강태준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 성과만 좋으면 보너스든 뭐든 문제없지? 이 악덕 자본가 같으니. 갑자기 과거에 제가 그에게 했던 행동들이 전혀 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서류를 여유롭게 넘겼습니다. 대표님, 다른 용어 없으시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상한 소문 좀 퍼뜨리지 마세요. 나가봐. 그날 저녁, 강태준은 저를 데리고 술자리에 갔습니다. 강 대표님,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가 강태준에게 아첨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갑의 태도였죠. 그러더니 그는 술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눈치를 챈 저는 즉시 잔을 들었습니다. 왕 이사님, 오늘 대표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강태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 술을 모두 대신 마셨습니다. 사실 제 주량은 꽤 괜찮은 편이지만 아침에 강태준이 준 충격 때문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의 빈속에 술을 들이붓자 위가 격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님, 저도 한 잔.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조용히 위를 누르며 속으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잔을 들려는데 갑자기 강태준이 제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음식을 좀 먹었고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습사원인 제가 자발적으로 대표의 술을 대신 마셔줬는데도 어째서인지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강태준의 뒤를 따르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제때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혀가 꼬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옛날 집 살아? 저는 바보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전이 없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벤틀리 한 대가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 있고? 저는 눈을 깜빡이며 순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강태준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우린 헤어졌어. 이 말투는 왜 이렇게 원망 섞인 아내 같을까요? 갑자기 저는 와앙 울음을 터뜨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피한 이별 축하해 행복하길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제 울부짖음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강태준은 저를 번쩍 안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서도 저는 얌전히 있지 않고 그의 몸을 마구 더듬었습니다. 오빠 빨래판 어디 갔어? 왜 여드름이 났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하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그 여드름을 세게 꼬집기까지 했습니다. 강태준은 작게 신음하며 저를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강태준은 방으로 들어와 저를 찢어진 자루처럼 침대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몸부림치는 동안 제 셔츠 단추 몇 개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하얀 피부가 드러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태준의 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옷을 벗기 시작했지만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탁! 차갑고 익숙한 손길이 능숙하게 후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익숙한 감각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준 아니지, 내가 또 춘몽을 꾸는군. 강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귓가에 나직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해. 두 귀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깜빡이며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먼저 유혹한 거야? 그는 몸을 기울여 제 입술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거칠고 거침없이 구석구석을 탐했죠. 그의 키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처럼 격렬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 위에 흐물흐물 누워있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씻겨줄까? 싫어 꿈인데 씻기는 왜 씻어? 하지만 그는 제 반대를 무시하고 저를 번쩍 안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이 샤워기를 틀자 따뜻한 수증기가 금세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저를 차가운 타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차가움에 저는 살짝 몸을 떨었죠. 그는 지체 없이 제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고 그의 커다란 손은 제 부드러운 허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둘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서로를 껴안고 잠든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따르르릉.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그 평화로운 풍경을 깨뜨렸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귀찮다는 듯 그의 손을 뿌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깨우지 마.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세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내 전화야. 남자 목소리. 저는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은 제게 휴대폰을 던져주고는 태연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쾅. 세차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차가운 뒷모습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완전히 차렸습니다.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저는 멍하니 있다가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제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여보 붉은 심장. 저는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가 대표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죠. 강태준. 아침에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내 말 좀 들어봐. 안에 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부사장님과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은 계속하세요. 저는 뒷걸음질 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강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얌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됐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다들 먼저 나가보세요. 부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나가면서 우린 다 알아라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또 큰 사고를 쳤다는 생각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답답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 어젯밤 일은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가 오해했다는 걸 알고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원하는 걸 말해. 그 외에 다른 건 꿈도 꾸지 말고. 저는 그의 말뜻을 헤아리려 애쓰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대표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강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에 붐비는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서아. 우린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대표님,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제 분수를 알겠습니다. 헛된 꿈은 꾸지 않을게요. 말을 마치고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진정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손해본 것도 없잖아. 어젯밤 최고급 호스트바 선수랑 공짜로 놀았다고 치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강태준에게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걔다. 최근 회사에는 저와 강태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우리 사이는 평범한 동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한동안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강태준에게 차였다고. 그나마 듣기 좋은 말이었고 더 심한 말은 제가 강태준을 유혹했다가 처참하게 거절당하고 망신만 당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예전에 그를 찬 건 저였는데요. 꿀릴 게 없었죠. 하지만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독촉 전화였죠. 이번 주말에 내 사촌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이번에 남자친구 안 데려오면 너도 집에 올 생각 마. 엄마 창피해서 못 살아.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니 어머니께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듣자 하니 사촌 동생 시댁도 꽤 부유한 집안이라더군요. 이모와 저희 엄마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분명 이 일로 자랑을 엄청 하셨을 겁니다. 요즘 들어 엄마의 전화가 잦아진 걸 보니 단단히 자극을 받으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에 안 가면 엄마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어디 가서 남자친구를 구한단 말입니까?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눈앞에 어떤 인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씨. 그는 깜짝 놀라 움찔하더니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윤 비서님, 저 부르셨어요? 맞아, 사람이 딱이잖아. 키도 크고 얼굴도 성실해 보이고. 조금만 꾸미면 충분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거야. 김민준 씨는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준 씨는 강태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평소 출장을 갈 때 그의 차를 자주 탔죠. 강태준을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대화를 나누던 우리는 어느새 함께 상사욕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강태준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강태준을 욕하는 수위는 방송 불가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휴게실로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 200만 원을 털어주고 나서야 김민준 씨는 제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휴게실을 나왔는데 하필이면 맞은편에서 강태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와 김민준 씨 사이를 오갔습니다. 둘이 안에서 뭐 했어? 김민준 씨는 마치 우리가 정말 떳떳하지 못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제 등 뒤로 쏙 숨었습니다. 설령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신문하는 거죠? 대표님.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저희 사적인 일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강태준은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유부녀 티를 아주 팍팍 내는군. 그 말에 김민준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윤 비서님,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보고 남자친구 연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골치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강태준의 추궁 아래 김민준 씨는 결국 제 계획을 전부 실토했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그 남편 사건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였습니다. 예전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돈이 없어 친구가 쓰던 중고폰을 쓰고 있었는데 친구의 연락처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미처 수정하지 못했고요. 그날 아침 제 친구 남편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자기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더 받으면 냄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런 광대 같은 인간 때문에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 씨와 만나 그럴싸한 옷을 한 벌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요? 사람 마중하러 보냈어? 그럼 대표님은 여길 왜? 강태준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네. 뭐라고요? 별일 없으시면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뒤돌아 가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상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재밌죠. 그는 저를 붙잡고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거절했죠. 그는 이를 악물고 덧붙였습니다. 야근으로 처리해줄게. 수당도 지급하고. 그 말을 듣자 저는 활짝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윤서아. 사실 나는 자네가 김 기사한테 남자친구 연기를 부탁하는 게 좀 불안해. 저는 격식 없이 스테이크를 크게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연기자도 아니고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자네 친척들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사실 그때 가서 김민준 씨한테는 말수를 줄이고 시크한 컨셉으로 가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친절하게 조언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강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먹어. 그러고는 와인잔의 절반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요즘 부자들은 다 이렇게 와인을 마시나? 하지만 저는 그 술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셨다 하면 사고를 치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멀쩡했지만 강태준은 만취했습니다. 와인을 물처럼 마시니 신선이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취하셨어요. 빨리 와서 모셔가세요. 윤 비서님, 대표님이 저보고 비시로 출장 가라고 하셔서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제게 치근덕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뺨에 불꽃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만취한 강태준을 집으로 끌고 와야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의 팔을 세게 내팽개치자 그는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낮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그의 등을 2번 걷어찼습니다. 이 나쁜 놈. 강태준은 저를 등진 채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온몸에 밴 술 냄새를 견딜 수 없어 저는 잠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쏴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 갑자기 등 뒤로 단단한 가슴이 밀착해왔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재빠른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입술이 제 민감한 귓불에 닿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온몸에 소름이 돋고 떨렸습니다. 특히 등 뒤에 닿아있는 이질적인 감각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제 몸을 돌려 세우고 거칠게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의 키스는 마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주려는 듯 광기 어리고 징벌적이었습니다. 점점 더 깊고 저돌적으로 변해 저를 통째로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제 입술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저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파렴치한 것도 있는데? 그는 제 몸을 너무나 잘 알았고 저는 점점 힘을 잃고 그에게 매달려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트럭에 치인 듯 쑤셨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쉬어. 회사 오지 마. 그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분명 밤새 힘쓴 건 그였는데 아침에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쉬는 정말 불공평합니다. 강태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저는 휴가를 내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너 정말 남자친구 생겼니? 네.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얼른 얘기해봐. 뭐 하는 사람이고 성격은 어떻고? 저는 김민준 씨를 야망있고 책임감 강한 대표 밑에서 일하는 유능한 청년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었죠. 덕분에 며칠간 평온한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태준에게서 고향에 내려갔냐는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고 혼자 착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안달이 나셨습니다. 이미 친척들에게 온갖 자랑을 다 해놓으셨는데 오늘 망신을 당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게 뻔했습니다. 이 망할 김민준. 전화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디에요? 곧 예식 시작하는데 빨리 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 비서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을 시키셔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분명 강태준의 지디였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추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엄마를 달래는 게 먼저였습니다. 엄마 옆에 앉자마자 눈치 없는 이모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야, 남자친구는 어디 있니? 왜 아직 안 보여?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우리 서아 남자친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바빠. 급한 일이 생겼나 보지? 엄마가 황급히 변명했고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아야, 마지막에 못 온다고 하는 거 아니지? 혹시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데려오는 거지? 설마 사촌 동생 좋은데 시집 가는 거 보고 배 아파서 상상 속에 남자친구를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 이모가 비꼬자 다른 친척들도 즉시 동조했습니다. 모두 제가 망신당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한 친척들의 얼굴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야. 알겠습니다. 엄마 체면을 구길 수는 없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제 남자친구는? 그때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크고 품격 있는 모습의 한 남자가 점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내가 좀 늦었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형수님. 대표님이 형수님 남자친구인 줄은 몰랐네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제 사촌 동생의 남편, 즉 제부가 즉시 태도를 바꾸며 아첨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촌 동생을 따라 제 이름을 막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형수님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강태준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죠. 이모의 얼굴은 하얗게 또 붉게 변했습니다. 반면 강태준은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숨길 건 없는데 우리 서아가 너무 드러내는 걸 안 좋아해서요. 제가 졸라서 겨우 같이 온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꺼내 제부에게 건넸습니다. 결혼 축하하네. 주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이 제 돈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소에 저한테는 그렇게 짠돌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후하다니. 이모는 즉시 태도를 바꿔 활짝 웃었고 친척들 역시 방금 전에 비아냥거리던 태도에서 놀랍도록 친절하게 변했습니다. 제부는 접대를 제대로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제 20여 년 인생에서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웃다가 입이 찢어질까 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중간에 제게 속삭이기까지 했습니다. 저 남자, 너 혹시 돈 주고 빌려온 거 아니지? 네, 한 명 빌렸는데 바람 맞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는데 엄마는 강태준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서방,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건가? 엄마, 밖에 호텔 널렸는데 어디든 자면 되죠. 저는 강태준을 힐끗 쳐다보며 알아서 빠져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래도 서아가 절 환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냥 저는 아무 데서나 자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즉시 저를 나무라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세. 제가 환영 안 해도 내가 환영하니까. 심지어 아버지까지 엄마 편을 들며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집에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을 소파에서 재우려고 했지만 엄마가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엄마는 강태준을 제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개방적이실 줄은 몰랐네요. 강태준의 순진한 표정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연기해 보시지. 방 안에서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쏘아봤습니다. 말해봐요. 오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풀면서도 그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나 먼저 씻고 싶어. 그의 손놀림은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와중에도 날 유혹하려는 거야? 잠깐만요. 먼저 다 설명해요.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피곤함이 가득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야. 나 어제 너 보려고 밤새 운전해서 왔어. 한숨도 못 잤다고. 그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쯤 풀린 셔츠 사이로 탄탄한 복근과 매력적인 가슴팍이 드러났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과 어우러져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껴안고 싶었지만 곧 고개를 저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윤서아, 미색에 홀리지 마. 저는 서둘러 이불을 챙겨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방 당신 써요. 난 소파에서 잘 테니. 하지만 채 달려가기도 전에 강태준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님 어머님 깨시겠다. 저는 겁에 질려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까는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 그의 힘은 제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에 앉히고 제 목에 머리를 기댄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이번엔 절대 너 안 놓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질 수 없다면 그냥 내 옆에 있어? 솔직히 감동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게 오만하던 강태준이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곁에 있겠다며 자신을 낮추다니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태준. 만약에 내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믿을 거야? 그는 저를 밀어내고 흥분한 채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과거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저를 바보라고 욕하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전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빈털터리로 찾아왔냐고. 알고 보니 그때 그는 저 때문에 집안에서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쫓아낸 것이었죠. 제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오해도 다 풀었으니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저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부모님 댁이라는 걸 깨닫고 서둘러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모님과 강태준이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끌어다 앉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지 저 남자 집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는 부모님께 선물 꾸러미를 잔뜩 안겨드리며 다음에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상기시켜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우리 둘을 더 붙잡아 두셨을 겁니다. 저는 그가 가는 길이 제 자취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신혼집 보러 가야지. 저는 그를 핀잔 주듯 쳐다봤습니다. 누가 당신이랑 결혼한대요? 이미 내 사람인데 어딜 도망가려고.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여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모든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과거에 제가 상상하며 그에게 말했던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강태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넌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저는 감동에 젖어 고개를 들어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자.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실크 잠옷에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채소를 씻고 썰고 볶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그는 제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이 엄청난 질투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때문에 김민준 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났고 운전기사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김민준 씨를 마주쳐 인사를 하려는데 그는 저를 보자마자 등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아마 자신의 동료가 사실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강태준은 여러 번 저를 자기 부모님께 인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우리 둘의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저를 미워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민망한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강태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소파에서 그와 껴안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쩐지 요즘 집에 통 안 들어오더라니. 이런 이유였군. 그의 어머니가 강태준을 나무랐지만 목소리는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태준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굳어있는 것을 느끼고는 가볍게 나무랐습니다. 엄마, 서아 놀라잖아요. 저는 몰래 그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이 남자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그의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엄마는 잊었구나. 서아야, 저런 나쁜 남자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온 이모랑 쇼핑 가자. 저는 부잣집 사람들은 모두 거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부모님은 정말 친근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입혀보시고는 예쁘다고 생각되는 건 전부 사주셨습니다. 지친 후에는 저를 데리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관리를 받던 중 어머니는 사실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강태준이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있는 모습에 기뻐했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요. 그는 죽을 것처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버림받았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찔려서 그분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얘야. 저 녀석은 늘 순탄하게만 살았어. 실패의 쓴맛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일 거야. 평소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드디어 쟤를 휘어잡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어머님 사실 저는 늘 태준 씨를 사랑했어요. 알고 있단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너에 대해 알아봤지? 내가 걔한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란 걸 알고 내가 걔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어. 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 강태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잘했다. 이 망할 놈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날 밤 저는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제 볼에 계속 키스하고 작은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서아야, 화 풀어. 응. 결과는 물론 침대 머리맡에서 싸우고 침대 끝에서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다음 해 여름에 열렸습니다. 그 후로 제 이야기는 여러 회사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커리어 목표는 대담하게 세워라. 혹시 모르지 않나 언젠가 이루어질지. 결혼 3년 차가 되어서야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강태준은 죽을 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곧 스님 되게 생겼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조심했는데도 왜 제가 임신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제가 몰래 약간의 조작을 가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성격상 제가 일찍 아이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고 제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급기야 강태준은 자기 아들에게 질투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저를 데리고 해외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참지 못하고 제게 키스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자기 허리띠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확실히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을 겁니다. 저는 순순히 그의 허리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키스하며 저를 침대로 안아 올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과일 접시가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딸기 하나를 집어 제 입에 반쯤 넣고는 나머지 반을 물었습니다. 달콤한 딸기 과즙이 우리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두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고 달콤한 과일 향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두 개의 길고 가는 그림자가 창밖의 희미한 달빛 아래 하나로 뒤섞였습니다.